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오늘은 점유 보다가 많았었죠. 자주와 타주 볼 차례인데 254쪽이죠. 254쪽. 이제 오늘 처음 이제 볼 내용은 점유의 종류로 자주 점유와 타주 점유가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따지죠. 그러니까 소유의 의사가 있으면 자주 점유고,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를 타주 점유라고 불러요. 그러면 우리 민법에서 이 자주 점유와 타주 점유를 구별하는 실익, 이거 왜 구별하냐면 딱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제 무주물 선점이라는 것이 있어요. 무주물 선점.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한 취득시효가 나오고요. 세 번째는 이제 바로 이어서 보는데, 그 점유자 회복자 관계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손해에 대한 현존 이익만 배상하면 되는 사람, 이건 선의 자주 점유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서 자주 점유를 요구하는 것이 딱 세 군데 나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무주물 선점. 그러니까 무주물 선점이라는 건 소유권 편에서 나오는데 중요하게 다루진 않아요. 의미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무주물이라는 건 말 그대로 주인 없는 물건이죠. 주인 없는 물건을 선점하면, 먼저 찜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무주물 선점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그때 소유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소유 의사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주인 없다고 다 선점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무주의 부동산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무주의 부동산은 선점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누구 거겠어요? 무주의 부동산은 다 국가 소유가 되고요. 그러니까 무주의 동산만 선점할 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근데 사실은 자주와 타주를 구별하는 실익은 요 취득시효 때문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취득시효는 중요하게 나와요. 우리가 앞에서 여러 번 봤죠.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몇 년을 점유한다고 했냐면 20년, 평온공연하게 20년을 점유하면 취득시효가 완성되고, 요건 좀 이따 바로 이어서 볼 거니까 좀 이따 보시고요. 그러면 취득시효라는 걸 보면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로 등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을이 갑소유로 되어 있는 이 부동산을 점유하는 거죠. 이때 점유하는 것이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공연하게 몇 년을 점유하냐면 20년을 점유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점유 취득시효 기간이 완성이 되죠. 그럼 이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바로 소유자예요, 등기해야 소유자. 등기하죠. 을은 이제 갑에게 등기 청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1980년부터 2000년까지 이렇게 점유했다라고 하면서 을이 갑에게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등기를 청구하면 갑이 등기를 바로 줄까요, 안 줄까요? 당연히 안 주겠죠. 이런 상황에서 고생 많으셨다고 줄 리가 없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제 이걸 받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보통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등기 청구권이 반드시 소송상으로 행사돼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실체법상으로 그냥 청구할 수 있는데 안 주면 결국에는 소송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전에 다른 시험에서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등기 청구권은 소송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라고 하면 틀려요. 꼭 그럴 필요는 없는데 결국엔 얘가 안 주니까 소송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보통이겠죠. 그러면 이제 이 의뢰하는 사람이 이 취득시효 요건을 갖췄다면 법원은 등기를 넘겨주라고 할 거고, 요건을 못 갖췄다면 등기를 줄 필요가 없겠죠. 근데 재판 들어가면 이 요건들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라고 했냐면 바로 이 소유의 의사. 이게 제일 중요해요. 평온공연이 문제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웬만하면 평온하고요. 웬만하면 공연하게 다 봐줘요. 그러니까 평온이라는 건 평화롭고 온화하게 이런 거겠죠. 그럼 평온의 반대말은 뭐예요? 폭력, 강폭 이런 것들이고요. 공연하다라는 것은 우리 말 그대로 공공연하게 드러내놓고 이런 걸 말해요. 그럼 반대말은 뭐냐면 은비예요, 은비. 은비라는 건 숨겨서 비밀로, 이게 이제 은비에 의한 점이고요. 그리고 취득시효 사건에서 가끔 이제 기간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몇 년을 채웠느냐 못 채웠느냐. 근데 실제로 주로 문제가 되는 건 을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의뢰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20년 전에 사실은 돈 내고 샀어. 매매를 했는데 등기를 못 받아왔었대요. 그럼 매매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매수한 사람은 소유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매매를 했다든지 또는 뭐 증여를 받았다든지 교환을 했다든지 이런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이 경우에는 취득시효의 요건인 자주점유가 인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20년 전에 왜 점유를 했냐고 했더니 을이 내가 빌렸어 이럽니다. 임대차 또는 뭐 사용대차, 전세권 다 마찬가지죠. 그럼 빌렸다는 건 빌린 사람은 실제로 소유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건 자주가 아니라 타주점유로 인정이 돼요. 그럼 여기서 자주로 볼지 타주로 볼지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모든 사정을 통틀어 외형적,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객관설의 입장이에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지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따라서 구별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판례였어요. 우리 시험에도 출제가 됐었고, 그러니까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정을 통틀어서 외형적,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임차인이에요, 임차인. 그럼 임차인이면 점유의 태양은 자주예요, 타주예요? 임차인이면 타주. 임차인이면 직접 점유자예요, 간접 점유자예요? 우리 지난주에 간접, 직접 보고 마쳤잖아요. 임대인이 간접으로 점유하는 거고 임차인이 직접 점유하는 거죠. 그러면 직접 점유자인 임차인은 자주가 아니라 타주점유예요. 근데 임차인이 제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임차인이긴 한데 내 마음속으로는 가질 생각이었어 라고 주장하면 자주점유로 인정돼야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객관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살펴보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은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면 이것을 자주로 인정할 것이냐 타주로 인정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우리 민법은 자주로 추정합니다. 이게 이제 좀 이따가 보게 되는 197조 1항에서 점유자에게는 일단 소유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추정해 준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건이 갖춰지면 을은 취득시효를 가지고 받아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 이제 유의하실 점은 만약에 을이 이 땅을 50년을 점유를 했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빌려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얘는 취득시효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시골에 땅이 있는데 그 땅 놔두고 지금 서울에 올라와서 산 지가 몇십 년 됐어요. 그러면 지금 제 땅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제가 맡겨놓고 왔는데 그 땅에 대한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왜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맡겨놓고 왔으니까 그 사람은 자주가 아니라 타주예요. 그러니까 소유의 의사가 없으면 취득시효를 인정해 줄 수가 없어요. 예전에 어떤 변호사가 그 취득시효 사건을 하나 했대요. 시골에서 할아버지가 올라오셔가지고 그 내가 취득시효 완성했다고 소송해달라고 소송을 하는데 그 법원에서 이제 재판 들어갈 때 판사가 인정신문하는 것처럼 이렇게 물어봐요. 할아버지 거기서 뭐 하셨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소작했지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다시 판사가 할아버지 소작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남의 땅 부쳐먹는 거지 그랬대요. 재판이 끝나버렸어요. 할아버지는 스스로 뭘 인정한 거예요? 타주점유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취득시효가 될 수 없고요. 시골에 두고 온 내 땅은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소유의사가 있는 점유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물론 그게 너무 오래 지나다 보면 30년, 40년, 50년 상속되고 이러다 보면 예를 들어 뭐 임대차 계약서나 사용대차 계약서 이런 게 없어요. 시간이 너무 지나버려서 분명하지 않으면 그때는 뭘로 인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주로 인정될 수는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취득시효에서 가장 핵심이고 교재를 보시면 254쪽이에요. 그 괄호 2번에 구별 기준 있죠. 둘째 줄 가운데 별표 2개 해두세요. 줄거두시고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 객관적으로 결정돼야 한다. 그러니까 점유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는 점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따라서 점유 권원이 매매, 교환, 증여인 경우에는 자주점유이고 임대차, 전세권 설정 계약, 분묘 기지권, 명의 신탁인 경우에는 타주점유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임대차, 전세권 당연히 나오고요. 분묘 기지권은 우리가 그 지상권 가면 공부할 거예요.
우리 중개 실무 시간에도 공부하게 될 거고, 분묘기지권은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남의 땅에다가 자기가 분묘를 설치하고 분묘주의를 이용하는 권리가 분묘기지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갑의 땅인데 의뢰하는 사람이 여기에 분묘를 설치하고 요 분묘주의의 터를 이용하는 권리, 요걸 이제 분묘기지권이다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요 분묘기지권이라는 권리는 이 땅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이용권을 갖는 거예요? 이용권, 갑의 소유를 전제로 이용하는 거니까 이건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가 되는 거예요. 타주점유. 그 다음에 명의신탁의 경우, 자, 명의신탁이 나오죠. 명의신탁은 우리가 나중에 특별법 할 때 공부할 텐데, 갑이 의뢰하는 사람에게 자기 명의의 부동산을 신탁했다, 맡겼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맡긴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신탁자라고 부르고요. 얘를 수탁자라고 부를 거예요. 일단 현행법상 명의신탁이 인정돼야 안 돼? 명의신탁하면 형사처벌돼요. 그렇죠? 5년 이하의 징역, 2억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1억 이하의 벌금이에요. 절대로 남의 명의로 자기 것을 맡겨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 예전에 그 김영삼 정부 때 부동산 실명법에 의해서 금지가 되는데, 그럼 일단 그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중개 실무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특별법 시간에 공부할 거고요. 일단 그럼 이 수탁자가 하는 이 점유는 자주예요, 타주예요? 얘가 지금 얘한테 맡긴 거잖아요. 그럼 맡긴 거를 점유하는 것은 당연히 자주가 아니라 타주. 그럼 예를 들어 명의신탁의 경우에 수탁자가 20년 이상을 점유하면 시효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안 되는 거죠. 100년을 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얘는 자주가 아니라 타주니까. 명의신탁. 그 다음에 또한 매도인에게 처분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 알면서에 동그라미 해주세요. 알면서 취득했거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면서에 동그라미 해두시고, 알면서 점유를 개시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자주추정은 깨집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실 점은 일단 처분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매수했다. 처분 권한 없는 자에게 매수했다면 자주일까요? 타주일까요? 처분 권한 없는 사람에게 샀어요? 자주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분 권한이 있든 없든 매매라는 건 객관적으로 소유의 의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어디에 동그라미 하라고 했냐면 알면서, 처분 권한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점유를 매수했다면 그때는 자주를 깨뜨리겠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이 무효예요. 무효인 매매 계약을 통하여 점유했다. 자주예요, 타주예요? 역시 자주예요. 매매는 객관적으로 소유사가 있기 때문에 그게 무효든 유효든 자주를 인정해줘요. 근데 문제는 무효인 걸 알면서도 점유를 개시했다면 그때는 자주가 깨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악의의 무단 점유가 나오죠. 악의라는 건 뻔히 알면서 남의 땅을 무단으로 점유했다. 이렇게 되면 자주점유 추정은 깨진다라는 거죠. 판례 구별되시죠? 요즘 다 하나하나 다 판례들이니까 봐두시고요. 3번에 보면 줄거두세요. 권원의 성질상 자주인지 타주인지 분명하지 않은 때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밝혀지면 좋은데 그게 분명하지 않으면 뭘로 인정되냐면 자주로 추정이 되고요. 자, 그럼 오른쪽에 전환이 나오죠. 전환은 두 가지로 볼 건데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는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타주에서 자주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먼저 자주에서 타주로의 전환. 괄호 1번에 보면 대금을 모두 수령한 매도인의 점유. 첫째 줄에 보시면 줄거두세요.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인도 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로 변경된다. 그러니까 매도인은 매매를 하게 되면 이제 매수인에게 뭘 해줘야 된다고 돼 있어요? 가운데 인도 의무. 인도 의무가 발생하면 그때부터는 타주로 바뀝니다. 그러면 똑같은 취지가 나와요. 같은 이유로 경락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으면 종전 소유자는 경락인에게 경락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종전 소유자의 점유는 자주에서 타주로 전환된다. 그러니까 원래 제 거예요. 그럼 자주점유인데 제 점유의 부동산이 경락이 됐어요. 경락이 되면 저는 경락인에게 뭘 해줘야 돼? 인도해줘야 되잖아요. 인도 의무가 발생하면 타주로 바뀌는 거고요. 자, 마지막에 판례. 매매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매수인의 점유는 계약 해제일로부터 타주 점유가 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원래 매수인은 자주점이에요. 근데 매매 계약이 해제가 돼버렸어요. 해제가 되면 이제 매수인은 그 부동산 다시 어떻게 돼? 매도인에게 인도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인도할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타주로 바뀌어요. 그럼 지금 판례 3개가 연속으로 나와 있는데 이 3개는 다 같은 취지예요. 뭐가 생기면 타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인도 의무. 첫 번째가 매도된 부동산. 매도된 부동산. 두 번째는 경락된 부동산. 세 번째는 해제된 부동산. 이렇게 3가지요. 그래서 매도된 부동산, 경락된 부동산, 해제된 부동산은 인도 의무가 발생이 되어 타주로 변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괄호 2번에 보시면 소유자가 제기한 소에서 점유자의 패소 판결 확정. 이건 중요한 게 누가 소송을 했는지가 중요해요. 누가 소송을 했대요 지금? 소유자가. 소유자가 점유자한테 내 땅 돌려줘 라고 소송을 해서 이 점유자가 패소를 한 거예요. 이렇게 패소가 되면 이건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 전환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단순하게 말하면 소송에서 졌으니까 점유자는 소유자에게 돌려줄 의무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는 권한이 없음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자주에서 타주로 전환됩니다. 언제 전환되느냐? 전환되는 시점은 패소 판결 확정 시에. 그러니까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는 타주점유로 전환됩니다. 근데 제가 이거 할 때 소유자가 제기한 소송, 누가 소송을 제기했는지가 중요하다고 했다는 것은 거꾸로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한 거예요. 이번엔 누가 소송했냐면 점유자. 그러니까 점유자가 자기가 매매를 했다, 증여를 받은 거다라고 소송을 했는데 이 점유자가 패소합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점유자가 지면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타주로 바뀌는데 점유자가 스스로 자기 권한을 주장했다가 그게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만으로 이 점유가 타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를 주장했어요. 내가 돈 내고 산 거야 라고 주장했는데 매매한 사실이 없다는 게 인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 점유자에게는 권한이 없음이 확정된 걸까요? 권한이 불분명해진 걸까요? 불분명해진 거예요. 그럼 불분명하면 여전히 뭘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자주로. 그럼 누가 소송을 다시 하라는 거예요? 소유자가. 그렇죠? 그래서 소유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점유자가 지면 타주로 바뀌어요. 근데 점유자가 스스로 주장했다가 인정이 안 됐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교재 계속 보죠. 첫째 줄에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누가 주장했어요? 소유자의 동그라미 해두시고요. 그래서 그래서 셋째 줄 가운데 보면 점유자의 패소로 확정되었다면 점유자의 토지에 대한 점유는 패소 판결 확정 후부터 타주로 전환된다. 언제부터? 패소 판결 확정 후부터 줄거두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줄에 다만 이렇게 나오죠. 다만 토지에 동그라미 해두세요. 누구라고 돼 있어요? 점유자가 누구를 상대로 하는 거예요? 소유자를 상대로. 그리고 맨 마지막에 줄거두세요. 타주로 전환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주장한 건지 점유자가 주장한 건지를 꼭 구별해 두시고요. 다음 페이지. 이번에는 반대로 타주가 자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타주인데 자주로 바뀌는 거. 괄호 1번에 새로운 권한의 취득 줄거두시고 그다음 2번에 소유의사 표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얘한테 빌려준 거예요. 임차. 그러면 요 갑의 점유는 자주예요, 타주예요? 임차인이니까 타주죠. 근데 이 갑이 예를 들어 사망을 했어요. 을이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 상속인 을은 갑을 상속했는데 아유 나는 을아버지 모르겠고 나는 자주점유야 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속받은 사람이 나는 자주야 라고 주장할 수는 없죠. 우리 지난주 마지막에 상속인의 점유에서 뭘 봤냐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점유의 성질과 하자를 떠나서 자기만의 점유를 분리 주장할 수 없어요. 상속받은 애가 내 것만 할래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다라고 했죠. 그러면
피상속인이 타주면 상속인은 볼 것도 없이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당연히 타주예요. 근데 얘가 이 타주 점유를 자주 점유로 바꿀 수는 있어요. 조금 전에 두 가지가 나왔죠. 타주를 자주로 바꾸려면 둘 중에 하나. 첫 번째가 뭐예요? 새로운 권원을 취득하든지 아니면 두 번째 소유의 의사를 표시해야 돼. 이렇게 되면 자주로 전환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권원을 취득해야 한다. 이건 뭐겠어요? 요 A한테 뭐 하면 돼요? 돈 내고 사면 되죠. 매매를 하게 되면 이제 새로운 권원이 생겼으니까 자주로 바뀌는 당연한 얘기죠. 또는 증여, 교환 이런 새로운 권원이 발생하면 자주로 전환되는데 하나 유의하실 점은 절대로 새로운 권원이 될 수 없는 건 상속이에요. 상속은 새로운 권원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매매, 증여, 교환, 상속 등의 새로운 권원을 취득하면 이렇게 말하면 오해겠어요? 틀려요. 상속은 절대 새로운 권원이 아니에요. 상속은 권원 될 수 없고 두 번째는 뭐냐면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면 돼요. 누구한테? 을이 누구한테? 요 A한테 내가 오늘부로 갖는다라고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때부터는 뭘로 바뀌어요? 자주점유로 전환돼요.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겠죠. 얘가 찾아가서 오늘부로 내가 접수하마 이러면 얘가 광분하고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운데 우리 판례가 이론상으로 새로운 권을 취득하든지 소유의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건 자주로 전환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표시해야 되고요. 단순히 외부에 인식시킨 것만으로는 전환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인식시켜서는 안 되고 뭐 하라고요? 표시를 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판례가 있어요. 을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는데 이 점유하고 있던 토지를 자기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소유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자주점유로 전환될까 안 될까요? 제가 무슨 말씀드린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땅이 제가 점유하고 있는 땅이 있는데 이 땅을 제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거예요. 자주로 전환돼야 하는데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뭘 한 게 아니니까. 표시한 게 아니죠. 물론 소유권 등기를 했다라고 하면 외부에 인식시킨 것으로는 볼 수 있어요. 근데 인식 가지고 전환되는 건 아니라는 거고요. 또는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땅에 과수를 나무를 심었대요. 이것만으로 전환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뭘 하라고요? 표시해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책을 빌려왔어요. 사무실에서. 그러면 빌려왔으면 저는 현재 자주점유자예요? 타주점유자? 빌려왔으면. 타주점유죠. 근데 제가 이 타주점유를 자주점유로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바꾸겠어요? 가서 사면 되죠.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말 잘해가지고 증여받거나 이러면 새로운 권한이 생겼으니까 뭐로 바뀌냐면 자주로 바뀌어요. 근데 돈도 없고요. 사기도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가서 제가 이거 오늘부로 갔습니다. 라고 표시하면 그때부터 뭘로 바뀌어요? 자주점유로 전환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소심하다 그랬잖아요. 차마 입이 안 떨어져 가지고 말은 못하고 제가 여기다 제 이름을 적었어요. 그냥 최희대 크게 적었어요. 자, 그러면 자주로 전환될까 안 될까요? 그걸로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 제 이름을 적으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 제 건가 봐라고 인식시킨 건 돼요. 근데 인식 가지고 안 되고 뭐 하라고요? 직접 표시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판례 중에서 소유의 의사를 표시해서 자주로 전환되었다라고 인정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어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근데 이론상으로는 우리 판례가 새로운 권을 취득하거나 두 번째 뭐 하면요? 표시하면. 그래서 땅에다가 등기했다라는 것은 마치 제가 책에 제 이름을 적은 것과 마찬가지로 외부에 인식은 시킨 것이지만 표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는 그 얘기고. 교재 볼게요. 그래서 괄호 1번에 맨 마지막 줄에 줄거두세요. 괄호 1번 맨 마지막에 상속은 새로운 권한이 될 수 없다. 2번에 소유의 의사 표시고요. 셋째 줄에만 줄거두세요.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단순히 외부에 인식시킨 것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인식 가지고 안 되고 직접적인 표시를 했어야 한다는 얘기죠. 3번에 보면 구별의 실익 세 가지 보셨어요? 무주물 선점 그리고 취득시효 그리고 둘째 줄에 현존이익 배상 이 세 가지가 자주와 타주를 구별하는 실익이다라는 점.
지금 전환에 관한 문제를 봤죠. 자주가 타주로 바뀌는 경우와 그 반대의 경우인데, 그러면 자주가 타주로 바뀌는 경우는 언제 있었죠? 뭐가 생기면. 자주가 타주로 바뀌는 건 어떤 의무가 생기면 바뀐다 그랬어요. 인도 의무가 생기면 바뀌어요. 두 번째는 소송에서 점유자가 패소한 경우인데, 누가 제기한 소송이에요? 소유자가 제기한 거고, 점유자가 스스로 주장한 경우에는 바뀌지 않아요. 그다음에 반대로 타주 점유를 자주 점유로 바꿀 수 있는데, 그러려면 둘 중에 하나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새로운 권한을 취득하거나, 두 번째는 소유 의사를 표시하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오른쪽에 판례 박스가 있죠. 판례 박스에 별표 하나 해두세요. 이거는 뭐 고민하시고 이럴 문제가 아니고, 이 핵심 워드를 딱 보면 이게 자주인지 타주인지 구별만 하시면 돼요. 뭐 판례를 변경하거나 이렇지 않으니까. 1번에 보시면 인정 판례 1번이에요.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확인해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인접 토지 일부를 매수한 토지인 줄 알고 점유한 경우, 뭐로 인정하냐면 자주. 그러니까 1번은 지금 이거예요. 땅이 있는데 이게 갑의 땅이고 이게 을의 땅이에요.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 땅을 샀어요. 매수했는데 이 갑이 경계선을 착오해서 을의 땅의 일부를 점유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경계선이 여기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경계선을 착오해서 을의 땅의 일부분 요만큼을 점유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 땅에 대한 뭘 인정해 줄 수 있냐면 자주 점유를 인정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은 가끔 벌어지잖아요. 뭐 건물 이렇게 집 짓고 이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봤더니 경계선을 좀 넘어선 거였어요. 그럼 이 경우에 이 갑이 이 취득쇼 요건을 갖췄다면 을의 땅의 일부에 대한 취득쇼를 주장할 수 있다. 뭘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주 점유가 인정이 돼요. 근데 얘랑 비교되는 판례는 착오로 볼 수 없을 정도의 상당 면적, 상당 부분을 점유했다. 그러니까 얘가 이 정도까지 막 이렇게 점유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자주 점유를 인정해 줄 수 없다라는 거죠. 이건 뻔히 알면서 점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정 판례가 밑에 나오죠. 부정 판례 1번 한번 보세요. 1번. 257쪽에 부정 판례 1번. 자신 소유 대지 위에 건축한 건물이 인접 토지를 침범하게 된 경우 그 침범 면적이 통상 있을 수 있는 시공상의 착오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에까지 이르는 경우에는 그 토지 점유는 소유 의사가 있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타주라는 거죠. 그래서 착오로 일부를 점유한 건지 아니면 상당 부분을 점유한 건지 그게 비교되는 판례고요. 자, 2번. 파란 글씨만 보세요. 2번에 나중에 위 토지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러니까 나중에 알게 되었다.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전부 다 점유 개시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알았다고 해서 타주로 바뀌는 거 아니고. 3번.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 점유 권한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누가 주장했대요? 점유자가 스스로 주장했대요. 안 바뀐다 그랬죠. 아까 누가 주장해야 바뀐다 그랬죠? 소유자가 주장해야 바뀌고. 그 다음에 4번.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사업인 도로개설공사의 시행자로서 그 사업 실시 과정에서 사후 감정가격에 의하여 보상하기로 하고 승낙받아 점유했다. 이러면 자주예요. 근데 아무리 뭐 국가든 지자체든 보상 합의 없이 개인 땅을 점유하면 그건 당연히 타주예요. 근데 보상 합의하고 승낙받아 점유했다면 그때는 자주가 인정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번, 6번은 참고로만 보세요. 이건 나중에 심화 과정 가서 한번 볼 텐데 출제되지는 않은 전적은 없으니까 참고로 보시고 1, 2, 3, 4번 위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부정 판례 1번 봤고 2번도 봤어요. 2번에서 아까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알면서. 처분 권한 없는 자로부터 알면서 매수했다. 그러면 알면서가 들어가면 자주는 깨진다고 했고 3번은 좀 전에 봤죠. 뭐였어요?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도 타주고 그 다음에 4번. 공유자 한 사람이 공유부동산 전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지분 비율 범위 내에서는 타주 점유이다. 그러니까 이 판례는 이 얘기예요. 땅이 있는데 갑과 을이 2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갑이 이 부동산 전부를 점유한 거예요. 그러면 이 갑은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는 자주예요, 타주예요?
자주겠죠. 근데 자기 지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 지분 범위에서는 자주가 아니라 타주죠. 왜냐하면 2분의 1 지분권자가 이 목적물 전부를 점유할 때 나머지 2분의 1은 다른 사람 지분이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뻔히 알면서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자기 지분 범위에서는 자주를 인정해 줄 수 있지만 타인 지분에서는 자주가 아니라 타주다라는 게 판례고요. 그럼 따라서 같은 말 나오죠. 4번의 둘째 줄에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부동산 전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자신의 상속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이를 타주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이 있는데 이게 A가 소유자였는데 A가 사망을 했고요. 예를 들어 감을병이라는 3남매가 상속을 해요. 그러면 상속되면 지분은 자녀들은 다 어떻게 돼요? 1대 1이고 배우자가 있으면 50% 가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얘들이 3남매라면 사망하게 되면 갑을병 3남매가 A 부동산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공유하게 되겠죠. 지분은 어떻게 돼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근데 큰형이 자기 혼자 이 땅 다 점유한 다음에 야, 나 취득쇼 완성했으니까 니들 지분 내놔 하면 돼요, 안 돼? 안 돼요. 얘가 혼자 점유했어도 자기 지분은 자주겠지만 다른 사람 지분은 자주가 아니라 타주 점유에 해당한다라는 판례고요. 자, 다음 페이지. 자, 5번에 직접 점유자가 나오죠. 파란 글씨. 직접 점유자면 임대차로 보면 임대인이에요,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이죠. 그럼 당연히 타주가 되겠고. 6번에 파란 글씨 보세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 부동산을 무단 점유했다. 이게 아까 줄여서 맨 마지막에 화살표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악의의 무단 점유죠. 악의의 무단 점유는 자주성이 깨진다라고 했고 7번에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소유자라면 해야 할 일을 안 했다든지 소유자라면 안 할 일을 했다. 이렇게 되면 자주주장은 깨진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이 땅을 점유하고 있었어요. 근데 A라는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A가 자기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갑이 소유의 의사가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자가 소유권 등기하면 가만 있을 리가 없죠. 얘는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요 A가 이 부동산에 B에게 돈을 빌리면서 저당까지 잡혀줘요. 그래도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얘가 마지막으로 C에게 이 땅의 지상권까지 설정해 주니까 얘가 취득쇼를 주장한 거예요. 우리 판례는 이 사건에서 소유자라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소유자라면 해야 할 일을 안 한 거죠. 이렇게 되면 자주의 추정은 깨진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 다음에 8번 명의 신탁. 이건 봤죠? 아까 수탁자는 점유를 해봐야 취득쇼를 할 수가 없다. 보관해 주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요 판례들 나오면 뭐 간단하게 자주인지 타주인지 구별할 수 있으면 되고요. 문제 한번 볼까요? 점유에서 옳은 것입니다. 1번 점유매개 관계의 직접 점유자는 타주 점유자이다. 직접 점유자면 임대인이에요?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이 타주고. 2번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과실 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2번 뭐가 틀렸을까요? 과실 없이. 요거는 이제 처음 보신 분들은 다음 페이지 나올 거고 점유자에게는 네 가지가 추정되는데 뭐가 들어가면 안 되냐면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아요.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고 3번 갑이 을로부터 임차한 건물을 을의 동의 없이 병에게 전대한 경우 을만이 간접 점유자이다. 갑이 을에게 을이 병에게 각각 임대차, 전대차가 이루어진 거죠. 그럼 매개 관계가 몇 개인 거예요? 2개죠. 그럼 간접 점유자가 갑과 을 이렇게 되겠죠. 우리 지난주에 봤던 거고. 3번 갑이 을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자신 부동산 소유권을 을 명의로 등기한 경우 그럼 뭐 했다고요 지금? 명의신탁이죠. 그럼 수탁자 을의 점유는 타주가 되죠. 5번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았다. 아까 우리 구별했었죠. 착오로 일부를 점유하면 자주로 인정이 되는데
상당 면적 들어가면 자주를 인정해 줄 수 없다라고 했죠. 마지막에 자주점입니다. 틀렸습니다. 다 죽여서 옳은 지문은 1번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뭐 하자 있는 점유와 없는 점유는 가볍게 참고로 보시고요. 하자가 없다는 것은 좋은 거 모아둔 거죠. 선의, 평온, 공연, 무과실 이런 거고, 하자가 있는 건 반대, 악의, 폭력, 은비, 불계속 이런 것들이고요. 그러면 선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본권이 있다라고 오신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권리가 없는데 권리가 있는 줄로 알았어요. 그게 선이고요. 그럼 악이라고 하면 뭐야? 자기에게 본권이 없다는 걸 알면서.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나한테 본권이 있나 없나 긴가 민가 하면서 점유합니다. 이걸 소위 의심을 품고 하는 점유라고 하는데, 의심을 품고 하면 선의로 볼까요? 악의로 볼까요? 악의죠. 그거만 줄거두세요. 1번에 둘째 줄 가운데 본권이 없음을 알면서 또는 의심을 품으면서 하는 점유는 악의점이다. 자기에게 본권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을 품었다면 악의로 인정한다는 거죠.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선의인지 악의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선의인지 악의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때는 뭘로 인정이 될까요? 그럼 선의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심을 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그건 뭐로 인정이 되고요? 악의로 간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 뭐 취득은 넘기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다음 페이지에 199조 법조문의 별표 하나 해두시고, (199조) 제1항입니다.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2항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 10년을 점유했고 을이 10년을 점유했어요. 그러면 을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앞 사람의 점유를 승계해서 20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요. 자기만의 점유를 분리해서 10년을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앞 사람의 점유를 승계하려면 앞 사람의 점유의 하자까지도 또 안아야겠죠. 좋은 것만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10년 점유할 때 얘가 악의의 10년이고요. 을은 선의로 10년을 점유했어요. 그럼 을이 20년을 주장하려면 선이 20년이에요? 악이 20년이에요? 이 선의 악의 중에 어떤 게 하자예요? 하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20년을 주장하려면, 점유를 승계하려면 모두 승계하라고요. 하자도 승계하죠. 그럼 악이 20년이고 자기 것만 주장하면 선이 10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지금 방금 읽은 규정, 이 법조문이 승계 주장을 하거나 분리 주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이 상속에도 적용될 수 있느냐? 적용돼야 안 돼? 안 돼요. 왜 안 된다 그랬어요? 아까 상속받은 사람은 뭘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분리 주장이 안 된다고 했죠. 상속받아 놓고 난 아버지 모르고 내 것만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규정은 특정 승계에 적용되는 거지 상속과 같은 포괄 승계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교재 한번 볼게요. 맨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점유의 분리 병합이 상속의 적용 여부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판례는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줄여서 말하면 뭐가 안 된다고요? 분리 주장할 수 없다는 것. 따라서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정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점유권의 소멸은 안 보셔도 되겠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점유권의 효력입니다. 자, 197조 있죠? 별표 2개 두세요. 197조. 점유의 태양입니다. 태양이라는 건 뭐 형태, 모습 이런 거죠. 자, 1항을 보시면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일단 점유자에게 몇 가지가 추정된다고요? 4가지. 소유의 의사, 선의, 평온, 공연, 요 4가지가 추정돼요. 늘 강조했던 게 뭐는 안 들어가 있냐면 무과실은 안 돼요.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이번 시험에도 그게 또 출제가 된 거죠.
기억나세요? 258쪽 다시 보세요. 258쪽. 258쪽에 2번.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뭐라고 돼 있어요? 과실 없이 점유하는 것 중 뭐가 틀렸어요? 과실 없이. 그렇죠?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시 돌아오셔서 262쪽. 그러니까 이건 우리 작년에도 그렇고 뭐 할 때마다 수업할 때마다 무과실 들어가면 틀린다 매번 얘기를 했는데 이번 시험에 딱 나온 거죠. 아, 다 맞히셨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죠. 이게 또 시험장 가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지겹더라도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 이해한 것 같아도 시험장의 그 분위기 있잖아요. 사람에 따라 물론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험장 이런 분위기에 따라 더 긴장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는데 특히 긴장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반복하셔야 돼요. 실제로 알면서도 놓치고 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네 가지가 추정된다고 했어요. 뭐예요? 소유사, 선의, 평원, 공연. 그러니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무과실을 주장하는 자가 스스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둘째 줄에 줄 그어두세요.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점유자 스스로 무과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2항을 볼게요. 197조 2항 중요합니다.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 점유자로 본다. 그러니까 선의 점유자가 소송에서 지면 뭘로 바뀐다고요? 악의로 바뀌어요. 근데 조심하실 점은 악의로 바뀌는데 언제 바뀝니까? 소 제기 시부터요. 아까 소유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점유자가 패소하면 자주가 타주로 바뀌는 건 언제라고 했냐면 패소 판결 확정 시요. 근데 선의가 악의로 바뀌는 건 패소 판결 확정 시가 아니라 소제기 시예요. 소제기 시. 그러니까 이건 만약에 틀리게 내면 선의 점유자가 본권에 서서 패소한 때는 점유 개시 시부터 악의 점유자로 본다. 왜 X에? 점유 개시 시가 아니라 언제부터? 소제기 시. 또는 패소 판결 확정 시부터 악의로 본다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소제기 시라는 점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198조에 별표 하나 해두시고요.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건 어떤 취지의 조항이냐면 갑이 1980년부터 2000년까지 점유취득쇼를 주장합니다. 근데 점유취득쇼가 인정되려면 이 20년 동안 점유가 중단되어서는 안 돼요. 계속 점유했어야 돼요. 만약에 점유가 중단되면 취득쇼도 바로 중단이에요.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20년을 계속 점유했다는 걸 일일이 입증하는 건 사실상 어렵잖아요. 야, 너 92년 4월 1일 날 점유한 거 입증해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얘가 일일이 입증을 못하니까 이 입증 곤란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뭘 입증하면 돼요? 전하고 후하고. 전하고 후하고 양 시점만 점유한 사실을 밝히면 가운데 건 입증 안 해도 그냥 계속 점유한 것으로 추정해 주겠다. 이게 점유 계속의 추정이에요. 근데 이제 이 조항의 관련 판례로 하나 기억해 두실 점은 지금은 이렇게 한 사람이 계속 점유를 했잖아요.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1990년도에 점유를 승계한 거예요. 그러면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이 198조를 적용해 줄 것이냐라는 게 판례죠. 우리 판례는 인정해 준다라고 해요. 근데 대신 한 가지가 더 입증이 돼야 되는데 뭐가 입증이 돼야 되냐면 90년도에 승계되었다는 사실. 승계 사실이 입증되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을이 뭘 입증해 줘야 되냐면 갑이 80년에 점유를 시작했고 2000년에 내가 했어요. 이렇게만 하면 돼, 안 돼? 지금 얘가 입증하려 했더니 갑이 80년에 시작했고 지금은 내가 해. 뭐 어쩌라는 거야. 도중에 얼마든지 중단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을이 입증할 건 80년에 갑이 시작을 했는데 90년에 내가 승계했고 지금 내가 점유해. 이렇게까지 입증되어야 계속은 추정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시험에 여러 차례 나왔는데 점유 계속의 추정은 양 시점의 점유자가 동일인인 경우에 하나여 적용된다라고 하면 틀려요. 달라도 돼요. 달라도 되는데 다만 승계 사실이 오른쪽에
판례박스 볼게요. 판례박스 내용에 줄 거두시고요. 점유계속 추정은 동일인이 전후 양시점에 점유한 것이 증명된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전후 양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의 승계가 입증되는 한 점유계속은 추정된다. 그러니까 승계가 입증되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자, 200조에도 별표 하나 해두시고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부동산은요, 추정력이 어디에 부여된다고 했냐면 부동산은 뭘 보면 알아요?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이 되는데 동산은 등기라는 게 없잖아요. 그럼 동산은 뭘 보면 알아요? 점유. 그래서 200조는 점유하고 있으면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00조에서는 조심하실 점이 얘는 어디에만 적용되는 거냐면 동산에 적용되고요. 등기된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 조문이에요. 그 점만 조심하시면 되고 그 판례 박스의 내용이 나오죠. 점유자의 권리 추정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물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그 등기에 대하여만 추정력이 부여된다. 그래서 요 200조의 점유에 대한 권리적법 추정은 등기된 부동산은 안 되고 어디에만 적용되는 거냐면 동산에만 적용돼요. 여러 차례 출제됐던 판례니까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인데 별표 3개 두세요. 매년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부터는 좀 쉬었다가 보시죠.